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 때 번호순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별이 하나 있는 거는 모아서 풀고 그렇지. 두 개 있는 것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지. 번호순으로 푸는 것보다는 네. 난이도 순으로. 난이도별로 푸는 게 중요한 이유는 너가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면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쉬운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별 한 개짜리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별 두 개짜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별 두 개짜리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그 한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걸 먼저 분석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방법이야. 요 방법에다가는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분명히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특별히 또 시간 낭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양한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내가 뭐 100분 동안 수능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른 것도 자기가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시기가 다가올수록 모의고사 형태, 전체적인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걸 다양하게 풀어보는 연습도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틀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봐도 모르겠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때는 해설지를 먼저 봤어.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틀렸던 부분에서 해설을 확인해서 아, 내가 이 단원에 요 부분을 부족해서 틀렸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교과서에는 없고 문제집이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데에서 추가로 있는 개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만들었던 개념 노트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걸 사용해서 추가로 거기다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로 정리를 해놨어. 예를 들어 해설에서 뭐 자주 사용되는 공식은 아닌데 이런 방법이 있다를 알아두면 좋겠다고 해설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다시 개념 노트에다 옮겨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 학습을 했어. 그리고 나는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오답 정리를 했냐면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할 때 이 문제를 내가 몰라서 틀렸다. 그럼 옆에다가 모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썼고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옆에다가 실수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었던 거지.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다른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 멘티가 보기에는 별다를 바 없는 노트. 수학 문제의 풀이법이 적혀있는 것이 나눌 필요도 나눌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일까? 형 그럼 이거는 그냥 오답 노트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정리했던 것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옆에다가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해설을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오답 노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여기 옆에다가 정리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그래서 이건 일반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나만의 오답 해설지를 내가 만든 거야. 시영군의 오답 해설지. 틀린 문제의 쪽수와 번호만 적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써둔 노트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나만의 풀이법을 적어둔다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는 문제도 있기 마련. 기존의 해설지를 참고해 다양한 풀이법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나만의 풀이법을 알아내고 문제 유형별 대처 방안도 함께 적어뒀다. 그럼 이 빨간 글씨는 자기가 어디에서 틀렸는지에 대한 개념이랑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그거 두 개만 적어놓으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거 두 개를 기본으로 적었는데 혹시라도 너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다음에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혹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적어도 좋아. 해설지 풀이가 나 풀이보다 월등히 좋을 때는 나는 두 개를 같이 정리해놓고 내 풀이와 해설지 풀이를 비교한 다음에 왜 이게 더 좋은지, 이렇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했어. 오답 해설지가 몰라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용도라면 실수 노트의 용도는 아는 문제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시키려는 것. 이 해설지를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지만 내가 틀렸던 게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왜 틀렸나를 고민해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몰라서 틀렸던 게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수했던 것만 따로 정리해 놓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야. 시영군의 실수 노트. 정리는 오답 해설지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실수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필기. 단순한 계산 실수부터 부호 실수, 반복되는 실수까지 모든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갔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마 오답 해설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실수 노트가 더 중요하다고 봐. 근데 실수를 해서 틀리면 그것도 오답인 거잖아요.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던 거랑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랑은 또 차이가 있지. 만약에 너가 정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몰라서 틀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지만 실수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겠지. 나는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극복해야 할 대상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실수 노트가 오답 해설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라도 너무 빨리 풀거나 약간 그래서 실수를 하면 여기에 실수 노트에 적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눈으로 풀다가 틀렸다 이런 것도 그냥 왜 실수했는지 이것만이라도 적어놨어. 예를 들어 너무 급하게 풀었다, 아니면 암산하지 말자, 이렇게 짧은 코멘트라도 꼭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나중에 그런 실수를 또 예방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실수 옆에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번호는 왜 쓰신 거예요? 실수로 틀린 문제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했던 실수들을 옆에다가 특별히 번호를 매겨놓은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해놓고 2분의 1을 안 곱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 과정에서 삼각함수 부호를 착각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흔한 실수여서 이런 실수들에는 옆에다가 실수 넘버 1, 실수 넘버 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이런 실수는 특별히 더 조심할 수 있게, 더 신경 쓸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이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번호를 매긴 다음에 실수 노트 맨 앞에다가 이렇게 실수 탑 1, 탑 2, 탑 3를 따로 정리해놨어. 이 표지만 보고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단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이거를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표지로 남겼어. 사실 실수하는 포인트는 반복되거든요. 새로운 실수를 하지 않아요. 보통 하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실수야. 그러고서 그냥 맞았다고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반복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게 많은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죠. 그래서 그 실수 노트도 너무 좋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맨날 까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적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 전에 그걸 한번 싹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나한테 해줄 잔소리와 내가 맨날 까먹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대비하고 딱 시험을 볼 수 있겠죠. 형 그럼 이거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은데 그러면 그럴 때는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없을까요? 너 말대로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적돼서 더 챙겨야 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서 전 과목의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난 다시 한번 개념 트리를 정리를 해봤어. 예를 들어 미적분 2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미적분 2에는 1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과목이 있어. 얘는 이름에 잘 써 있듯이 지수와 로그와 함수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지. 네. 지수와 로그는 어디서 배우지? 우리 수투에서 배우지. 네. 그러면 얘는 아래 단계에서 수투인 수학 2에서 4단원 지수와 로그가 연결될 거야. 하나의 문제 안에 다양한 개념이 섞여 있는 고난도 수학 문제. 시영군은 수학 개념도를 만들어 단원별로 연결,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트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개념 트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만들었지만 나중에 전부 과목에 대해서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나오게 될 거야. 3학년이 되면 미적분 2하고 기하 벡터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걸 보고 내가 이 부분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찾아갈 때 훨씬 더 유용하겠지. 예를 들어 너가 미적분 2에 있는 4단원 적분법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적분법에 대한 내용만을 개념 노트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아래 단원인 수학 2의 지수와 로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적분 1의 다항함수 적분법 이런 개념 노트까지 찾아가서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 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면 이전 단원부터 천천히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념 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랑 뭐가 연결되는지를 몰라서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할까봐 그 흐름이 보이는 것들만 일단 제대로 잘 정리를 해놓고 내가 이거랑 뭐가 연결되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확실한 흐름이 보이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부제들. 그것들만 잘 연결해놓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다시 찾아서 개념들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듣고 나서 뭐 혹시 느끼는 점이 있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법이랑 좀 많이 달라갖고 신기한 점도 있었는데 되게 유용한 것들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조금 익숙하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답답한 방법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건 마치 게임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은 게임의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해. 튜토리얼을 완전히 정복해야 그 다음에 본 게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이 방법이 익숙해지다 보면 성적도 나름 잘 나올 거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꼭 거둘 수 있길 바랄게. 이 공부법을 통해 큰 성과를 맛봤던 시영군. 하지만 멘티에게 멘토의 공부법을 강요한 건 아니다. 지금까지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기웅이한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내 방법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할 것만 아니라 본인만의 또 새로운 공부법, 좋은 공부 방법을 또 개발해내서 다른 후배들한테 본인의 좋은 공부 방법을 또 전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영군은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소재를 발명하는 데 도움을 줘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시영군. 그의 꿈을 응원한다.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균형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